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이슈들인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규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대학원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진학하여 석사 및 박사 학위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한국 고등교육에서 대학원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한국 경제의 발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조망해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마련된 학제에서는 일반 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52년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위의 종류와 수학 연한 등이 규정됩니다. 이렇게 학술 연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대학원이 일반 대학원입니다. 1950년대 말부터는 새롭게 특수대학원이 만들어집니다. 1959년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되었는데 한국의 첫 특수대학원이었습니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은 주로 석사 과정으로 운영되고 특수학위를 수여합니다. 전문대학원은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의학 전문대학원, 법학 전문대학원, 경영 전문대학원, 신학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등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원은 학교 및 과정에 따라 전문 학위를 수여하기도 하고 일반 대학원처럼 학술 학위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한편 1997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원만을 운영하는 대학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원 대학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에는 45개의 대학원 대학이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1962년 한국에 설립된 대학원은 25개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원 설립은 꾸준히 증가해서 1979년에는 100개가 됩니다. 이후 2003년에는 1000개를 넘어서고 2021년에는 총 1174개의 대학원이 운영 중입니다. 대학원의 수는 다양한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들이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300개가 넘는 대학원이 새로 생겼고 2000년 한 해에만 153개의 대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대학원 수가 늘어난 핵심 이유는 대학원의 학술 전문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있었습니다. 경제성장과 기술진보가 고도화되며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재직자들이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학원 과정은 학부보다 상대적으로 입학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점도 대학원 교육 수요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각 대학들도 학부 과정과 달리 대학원은 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에 대학원을 적극적으로 신설하여 운영할 유인이 상당했습니다.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980년의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자 수는 5,552명이었습니다. 2021년이 되면 96,450명으로 증가합니다. 일반 대학원의 석사와 박사 배출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급증하며 석사학위 배출이 크게 늘어난 효과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8만여 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6,000여 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학원 학위 취득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석사 학위 취득자 중 43%, 박사 학위 취득자 중 26%만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석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54%로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도 이제 40%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원 교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학원은 학술 연구의 일반 대학원, 직장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으로 분류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크게 늘어나며 대학원 교육의 팽창을 주도했습니다. 여성의 대학원 교육 이수도 늘어나 최근 석사학위 취득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5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이 식민지기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과정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일 정도로 확산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진학의 배경이 되는 취업률과 임금 프리미엄에 대해 검토해 봤습니다. 최근 고등교육 정책 이슈인 대학 구조조정과 반값 등록금 정책, 대학원 교육의 확대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교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